10월 31일에 대장동 사건 관련해서 이 뭐 유동규부터 해서 정민용, 김만배, 남욱 등등에 대한 선고가 있었습니다. 1심 재판에 선고가 있었는데 재판부가 이제 설명 자료에 그 성남시 수뇌부가 주요 결정을 했다면서도 당시 성남시장 이재명 대통령을 얘기하는 것이죠. 당시 성남시장이 민간업자와 유착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는 상태, 이런 식의 표현이 등장을 해서 해석이 분분하고요. 결과적으로는 지금 뭐 형을 선고받은 그 유동규, 정민용, 김만배, 남욱 등보다는 이재명 대통령 재판에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것 같은데, 이게 언론 지상에 등장하는 것만 봐도 해석이 달라요. 심플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익을 보는 자가 범인이다. 아주 오래된 격언입니다. 가장 많은 이익을 보는 자가 누구냐? 뭐 김만배 씨야 이제 사업 주체였으니까 그렇다 치고 결국 이번에 대장동 그동안 이제 그분에 대해서 유동규 씨가 여러 가지 논점을 흐려왔는데 결국 그분은 유동규 씨다라는 게 이제 거의 이렇게 압축이 돼 나왔잖아요. 그렇게 보면 지금 이제 그 설명 자료 등등에도 전반적으로 이게 사실은 묘할 건 없는데 법원, 사법부에 이런 것 때문에 계속 그 트라우마 때문에 이 해석이 분분하게끔 우리 스스로 그런 면도 있거든요. 하도 어이없고 불안한 거를 보다 보니까 분명히 당시 시장이었던 이재명 지금 대통령님은 몰랐다라는 거는 분명히 이제 나와 있죠. 연계고리. 그런데 수뇌부 중에 이제 거기 보면은 저 유동규, 정진상 등등이 이제 이름이 써 있으면서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이니까 연계고리를 소위 이제 갈쿠리를 하나 걸어서 이제 하려는 그런 게 강한데 이 많은 부분에서 전제 사실이 틀렸는데 메이저 언론들이 정말 보도 안 하는 게 이제 그 부분이죠. 그 변호사 이름이 뭐죠? 그 갑자기 유동규 말고 그 변호사 남욱 씨가 분명히 뇌물 준 시점이 달라서 2심 판결이 잘못됐다라고 본인 입으로 얘기하는데 그거의 핵심 증거는 이 부분이거든요. 구글 타임라인을 놓고 무결성이라는 거를 이 판사가 이제 얘기를 합니다. 부장판사가 무결성이라는 거를. 그런데 포렌식에서 보면 이거는 웬만큼 조금 기술적 지식이 있는 사람이 알지만 구글 타임라인을 일반인이 자기 거를 자기가 조작할 수 있는 거는 파란색 라인으로 표시가 되는 거고요. 원래 구글에서 갖고 있는 원데이터는 빨간 점으로 표시되는, 그거는 그 누구도 구글도 못 바꾸는 원데이터가 있단 말이죠. 원데이터에 보면은 이 동선과 시간과 그 내용이 다르다 이거죠. 이 내용은 이제 김용 전 부원장의 동선을 구글 타임라인으로 확인을 했다. 왜냐하면 김용한테 돈 줘서 그 돈이 전달됐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게 이 재판 전체에서 작동을 한 거잖아요. 그게 틀리다 그러면 완전히 이 재판 내용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놓고 무결성에 대해서 부정을 했다는 게 굉장히 참 그런데 황당한. 지금 이제 우리 신용환 부위원장 말씀은 이해가 됩니다만 이번 재판에서 이제 재판부가 쓴 표현이 성남시 수뇌부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성남시장이면 시장 이렇게 특정하지 않고 수뇌부라는 표현을 썼단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사람들의 해석과 일종의 나는 상상의 나래도 여기서 펼쳐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정주 기자도 이 재판을 해석을 하는 한 명 중 그 여러 사람 중에 한 명이었을 거 아니에요. 네.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이게 취재 따라하면 대장동이 워낙 복잡해서 어려운데 지금 정확히 말하면 이번 1심 재판에 대한 거는 그 메인이 김만배와 결국은 유동규 그 전 본부장이 과거 2021년 이제 기소된 다음에 본인이 인터뷰를 하면서 이제 입장을 확 바꿔요. 그러면서 발생한 이제 나머지 사람들에 대한 전체적으로 묻고 들어가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그래서 재판이 여러 갈래가 같이 펼쳐지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지금 김용 전 부원장도 현재 대법원 3심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2심까지 이제 유지가 나왔고, 근데 제가 유동규 전 본부장 보면서 개인적으로 이게 뭐 어떤 부분이 제일 이해가 안 되냐면 이 사람이 그러니까 재판부도 마찬가지지만 유동규 전 본부장의 진술이 변경되거나 유리한 건 다 받아줘요. 일종의. 근데 김용 전 부원장이나 이런 부분 아까 타임라인 말씀하셨지만 그것도 그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면 튀는 자료? 그러니까 타임라인이 그건 맞는데 완벽한 IT적 재료가 어딨냐 이 소리예요. 그게 100만 개 중에 한 개라도 튀면 그렇게 해서 이제 뭐 휴대폰이 2개일 수도 있다 하면서 배척을 시키거든요. 근데 아이디가 2개가 아니에요. 아이디는 하나인데 그거를 그럼 아이디가 2개였을 때 하나를 배척시키는 거지.
구글 아이디는 하나예요. 근데 그런 식으로 재판부가 모든 거를 배척시키는 사유가 보면 반대로 얘기하면 유동규의 진술도 100% 신뢰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닐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검찰이 그것을 근거로 공소장을 만들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재판부는 지금 그것만 들여다본다라는 얘기가 되면 그러니까 단순히 말하면 이제 이걸 잘 모르는 이제 시청자분도 있으니까 제가 단순하게 해결해 드리면 남욱이라는 이 대장동 업자가 뇌물을 건넵니다. 이제 성남시에 줄을 대려고 하는 거예요. 네. 근데 도시개발본부장이 유동규를 통해서 김용한테 전달하려고 하거든요. 그 3억 정도는 이쪽에서 돈이 아니니까 돈을 줘요. 뭐 원래는 8억 4천을 줬는데 네. 이건 정치자금법과 뇌물죄가 섞여 있거든요. 아무튼 돈을 토스를 하는데 이 3억을 유동규가 그러면 뇌물을 줬으면 유동규 입장은 나는 김용 부원장한테 줬다. 내가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다. 예. 그럼 검찰은 이렇게 주장하니까 김용 부원장이 뭐라고 하냐면 그렇지 않다. 난 받지 않았다. 이 3억 원을 어디 썼는지 한번 알아봐라. 했더니 이 당시에 3억을 받은 다음에 김용 부원장한테 건네기 전에 그 철거업자가 있어요. 원래 옛날에 예. 유동규가 그 일을 했었으니까 철거업자에게 그 전에 과거에 빌린 돈을 9천인가 7천을 갚았다고 말해요. 예. 갚으면서 나머지를 김용 부원장한테 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최근에 9월 달에 철거업자가 진술을 바꿉니다. 3억을 받았다고. 예. 전액을. 내가 기억이 이 사람도 이제 입장 변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의 진술이 지금 최근에 와서 바뀌고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여기서 이제 판사는 판사고 검찰에서 기소한 내용에 대한 그 행태를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 유동규 남욱 간에 이게 뇌물로 갔으면 형량이 어마어마합니다. 금액이 워낙 이제 크게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뒤에 이제 이익 보는 금액까지 같이 산정이 되기 때문에 예. 정치자금법은 그에 비해서 형량이 훨씬 낮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정치자금법으로 둔갑을 시키면서 거기에 김용 씨를 끼워 넣는 이런 이제 현상이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분석하고 해석할 수 있는 내용들이 이렇게 많은데 어찌됐건 이번에 이 여러 사람들에 대한 선고가 내려질 때 재판부의 설명에 성남시 수뇌부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일부러 그렇게 모호하게 쓴 거죠. 일부러 네. 모호하게 썼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부담스럽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그리고 1심이 전부도 아니고 굉장히 예. 여러 가지 재판들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데 근데 재판부가 일부러 고심을 해서 쓴 흔적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양쪽에서 일부러 어떤 식으로든, 모호하게 쓴다. 예, 그냥 해석이 네 마음대로 해라. 그러니까 수뇌부라는 게 시장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해석의 여지를 많이 두잖아요. 그러니까 요 법원의 그 이번 판결을 가지고 뭐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가 됐다 아니다를 지금 우리가 또 그것만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닌 것이고 좀 그거는 그러니까 좀 이거를 지켜봐야 될 지금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까지 갖다 붙여야 되느냐라는 부분에 대한 원론적인 얘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 어찌됐건 이게 대한민국 정치판은 지금 이재명 대통령 재판 가지고 뭐 얼마나 많은 뭐 제 표현입니다만 얼마나 많은 국을 끓이고 있습니까? 여기서도 끓고 있고 저기서도 끓고 있고 뭐 그리고 거기다 불을 떼는 사람들 따로 있는 것 같고 양념을 어떻게 치는 사람들 따로 있는 것 같고 다양한 형태의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 이 와중에 민주당에서는 그러니까 국정안정화법이라고 이름을 붙였었죠. 민주당은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재판중지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하루 만에 정청래 대표 등에서 지도부 간담회에서 추진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라고 입장을 냈고요. 여기에부터 오늘 조금 전에 보니까 이제 강훈식 비서실장 관련해서 브리핑이 있었는데 헌법 84조에 따라서 현직 대통령의 재판이 중지된다는 것이 다수 헌법학자의 견해다. 헌법상 당연히 중단되는 것이니 입법이 필요하지 않고 만약 법원이 헌법을 위반해 종전의 중단 선언을 뒤집어 제기한다면 그때 위헌 심판 제기와 더불어서 입법해도 늦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그동안 이 재판중지법이라는 게 필요 없다는 것이 대통령실의 일관된 입장이었다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민주당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런 결정을 내리고 대통령실도 여기 일종의 화답한 형태가 되는 것인데 이 이후 상황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럼 국민의힘은 이걸 가지고 계속해서 또 앞서 제가 썼던 표현대로 국을 계속 끓이지 않겠어요? 근데 이걸 가지고 그러니까 대통령의 그 헌법 84조라는 것은 대통령의 안정적으로 국정 운영을 하기 위해서 둔 취지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걸 갖고 뭐 대통령 재판 재개를 하니 마니 이런 거를 하는 건 굉장히 사실 소모적인 논란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예. 그러니까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어쨌든 법원이 안 하기로 결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거 재판 중지법을 민주당이 추진한 게 저는 조금 너무 앞서 나간 것이 아닌가. 아니 근데 그게 네. 뭐 예를 들어서 지금의 현 재판부들 지금 재판을 가지고 있는 재판부들은 그러니까 그런 불신이 사실 예, 있죠. 그랬는데 네.
뭐 이제 뭐 여러 곳에서 의혹 제기하는 것은 2월에 재판사들 인사 있고 나면 어떻게 그 될지 판사들이 모른다. 제기하면 어떡하냐. 예, 그리고 서울 그렇죠. 고등법원장이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 이 말이 사실은 그것 때문에 이제 예. 트리거가 된 건데 만약에 재판 재개한다고 그러면 국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사실. 그러니까 저는 그건 국민을 좀 믿고 가는 것이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 재판을 가지고 더 이상 정쟁의 소재로 삼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오히려 이 논란 때문에 대통령 외교 성과가 가려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걸 노리는 사람들이 있는 것 그러니까 같아요. 그 노이즈를 만드는 거예요, 자꾸. 아하. 그러니까 이것이 누구에게도 사실 좋지 않습니다. 국민의힘만 사실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뭐 그러니까 이 어떻게 될지 국민의힘은 과연 좋을까요, 진짜? 예.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계속 말을 만들고 그걸 받아치고 이제 그렇게 되면 이거 뭐 너무 뭐 무리하지 않아? 막 이런 식으로 또 여론을 네. 만들려고 하고 그런 과정 자체가 지금은 사실 대통령의 외교 성과라든지 이제 국익과 관련된 부분들을 오롯이 가져가야 할 시기에 이런 좀 지역적인 부분으로 오히려 지금 신문이나 이런 정치면이 여기로 덮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그러니까 이거는 오히려 더 입지를 좁히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나 좀 그런 우려는 있습니다. 네. 그 법사위 이제 국감장에 출석했을 때 국민의힘 의원들이 계속 그 하여튼 뭐 검찰이든 법원이든 뭐만 하면 계속 그거를 이거 빨리 재개해야 되지 않냐고 재판을? 묻는 거예요. 예. 일부러 계속 묻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그러면서 이제 여론을 전략적 조직적으로 띄워보려는 시도를 계속했죠. 우리가 산소는 무척 중요하다 평소에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당연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성문 헌법 체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헌법상에 있는 부분을 나머지 이제 법으로 가는 것인데 헌법을 바로 개정할 수 없으니 법률로 개정해서 어느 정도 다 커버할 수 있는데 그동안 산소가 당연히 중요하기 때문에 당연히 안 하고 있었던 거죠. 압도적 다수설입니다. 예. 그런 부분을 믿고 사실은 그냥 가도 우리의 불안한 마음 때문에 또 그런 것이 있었을 텐데 지금이라도 철회한 것은 잘했다고 보고요. 만약에 진짜 국장님 말씀대로 법원에서 이상한 황당한 어떤 움직임이 있을 때는 결국 국민적 압력으로 그 부분은 뭐 순리대로 해결될 거라고 봅니다. 네. 저는 근데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최 선배님 말씀하신 대로 그거 같아요. 국감에서 김대웅 고등법원장 예. 발언. 법원의 현재 이런 태도들이 지난번에 재판 재개는 분명히 파기환송심에서 2심이 못을 박았거든요. 근데 고등법원장이 나와가지고 이론적으로 이게 가능하다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헌법 84조와 이제 배치되는 약간 그걸 이제 문구로 수정하든 뭐든 또 이렇게 꼬투리를 잡고 들어온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제 정쟁 요소를 좀 던진 면이 있다. 그리고 상식적으로 보면 원래 이게 그렇게 뭐 재판 재개니 뭐니 이게 이슈가 될 문제가 아니죠. 예. 그리고 이거를 지금 민주당에서 말한 대로 민주당은 어제 정당방위 이렇게 들어오려고 하니까 그럼 정당방위 해야 되니까 우리가 국정안정 준비한 거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뭐 순리로 보면 이거를 처리한 건 잘한 거고요. 근데 다만 저도 그래요. 저도 일반적인 상태라면 순리대로라면 이렇게 민주당이 지금 앞서 나가는 거고 조금 이렇게까지 사전에 정당방위 할 필요 있었을까라는 물음표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올해 초에 3월 8일 이후에 생각이 확 바뀌었습니다. 저는 구속 취소 이후에 법은 안 믿어요. 아하. 네, 우리나라는 뭐든 발생할 수 있는 나라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저도 이제 사회나 법조를 출입해본 기자로서도 저희 정치 올해를 출입했는데도 이런 소위 말해서 이상 현상, 이상 기후 이런 현상을 처음 봐요. 아니 그러면 3월 8일 이후로 법정 안 믿는다 구속 취소라는 게 이제 지기현 판사의 구속 취소를 네. 얘기하는 걸 텐데 그럼 그 법원 네. 사법부가 이런 판단을 하는 데는 그 자신들의 이익이 결부돼 있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렇게 돼 있고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제가 취재한테 무슨 말 들었냐면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게 마음대로 할 독립이 아니거든요. 그 독립은 여론 재판 내지는 그렇죠. 어떤 예. 외압에 의한 재판을 하지 말고 양심과 법률에 따라서 하라는 소리인데 이거를 외피로 이용해서 지금 소위 말해서 판사 한 명의 헌법기관이잖아요. 예. 이 판사들의 개인 성향이 들어가기도 해요. 지금은. 그러니까 그 독립은 우리가 외압에 따른 조직 논리에 따른 그걸 막아주려고 장치를 했는데 이게 역설적으로 지금 약간 폭탄처럼 여기저기서 터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말을 내 맘대로로 해석하고 있다. 이렇게 그렇죠. 해결할 수 있고. 근데 그 결도 없어요. 그럼 그 독립이란 게 조직의 결이 있어야 되거든요. 여기서는 이렇게 터지고 여기서는 이렇게 터지고 방향성이 없으니까 이번에는 이게 문제가 있다. 이 모든 거를 시민 주권 위에 있을 수는 없다. 이런 문제지가 나올 수 있죠. 분명히. 자 오늘 뭐 시간이 다 돼서 더 이상의 얘기는 못 나눌 것 같은데 글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통령의
재판이 그 파기환송 이후에 뭐 각각의 재판부가 판단을 어떻게 지금하고 다르게 해가지고 재판이 진행 중이었고 대통령이 재판 받으러 다닌다고 법에 따라 재판 받으러 다니느라고 시간을 이리 쓰고 저리 쓰고 했었더라면 지금 이제 대통령 임기 시작한 지 6개월 지나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럼 이번에 에이펙에서의 혹은 외교적인 어떤 성과라고 말하는 부분들이 지금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일이었을까? GPU 26만 장은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일이었을까? 등등을 생각해 보자면 그러니까 다 좋아요. 뭐 정쟁의 거리로 쓰려고 하는 정치 세력이 있다는 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만 헌법 84조의 그냥 기본적인 취지와 정신을 생각해 보자면 결국 대통령 할 일 많고 임기 안에는 일하라라는 것. 그렇죠. 그 일하는데 방해되거나 문제가 되는 요소들은 미리 걸러준다는 것이 그 취지라고 본다면 이걸 다시 해석하고 사법부가 이론적으로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통해서 이렇게 혼란을 준 이 상황 이건 누가 어떻게 책임질 거냐라는 생각이 또 저는 들게 되네요. 하여튼 그 지금 오늘 여론조사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올라간 게 한 그 리얼미터 기준으로 1.8 정도 올라가고 예. 국민의힘 떨어진 게 한 1.6 정도 떨어진 걸로 나오잖아요. 이게 이제 이런 것도 단순하게 보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흑화를 넘어서 완전 범죄자화해왔던 그런 것들의 영향이라고 봅니다. 보통 이 정도의 외교적인 슈퍼위크 빅 이벤트가 있었다 그러면 훨씬 더 올라갈 수 있는 측면이 분명히 강한데 여전히 그런 부분이 발목을 잡는 거예요. 정쟁을 일으키면서 여전히 굉장히 나쁜 사람으로 이미지화했던 게 금방 하루아침에 안 풀리는 이런 부분들을 놓고 국민들이 조금 더 정말 진정으로 일하는 모습과 무엇이 중요한디 이 부분을 항상 좀 기준점으로 삼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들은 이렇게 마무리할 텐데 뭐 전반적으로 얘기하자면 결국 그 에이펙과 슈퍼 외교 슈퍼위크라고 얘기했던 그 시간을 보내면서 그 뒤에 평가를 하는 부분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이 평가하고 있다 이런 평론들이 있던데요. 오늘 보니까 코스피 종가가 4,221.87입니다. 그리고 이제 GPU 젠슨왕이 26만 장 제공한다는 이후에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라든지요. 하다못해 저 깐부치킨에서 닭 먹었다고 깐부치킨 주식하고 싶은데 그게 상장이 안 돼 있으니까 부상장산. 애꿎은 교촌치킨이 올라갔어요. 뭐 이런 상황들 시장에서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부분들을 우리는 또 눈여겨볼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늘 월요일에 함께했던 뉴스다이브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3시 30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세 분과 같이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